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념관 건립 장소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오라고 했는데 주제가 기념관이니까 저도 생각이 평소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발표할 기회가 있겠구나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그 상암동에 지금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 박정희, 이승만 이분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분들입니다. 업적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력이나 사상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분명히 10대 인물에 들어갈 정도 이승만, 박정희 아마 제일 큰 인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대한 인물의 기념관은 그 인물의 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인물이 크지 않는 사람을 기념관에 하면 바로 그 김일성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물이 큰데 기념관을 작게 해버리면 그 인물도 죽고 기념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우리 좌승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아마 100개 이상의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다 나름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1등 아니면 2등이다. 1등이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또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아니면 한국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그러니까 지난 한 200년 동안 이 세계사에서 있었던 국가 발전시키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거죠. 금메달. 이 금메달의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이 금메달 때문에 5천만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20세기에 10대 인물을 저보고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안에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박 대통령 두 분 다 넣기는 힘들고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암동에 짓고 있는 지으려고 확정을 한 셈인데 기념사업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박정희 대통령한테 어울리는 데냐 하는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말만 들었어요. 그동안 그 전에 여기 혹시 그 상암동 그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잘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몇 분 계시네요. 거기 가는데 우선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 고향 쪽으로 달리는데 왕복 한 8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한 2km 좀 달리면 왼쪽으로 한강 쪽이죠. 한강 쪽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명한 난지도가 있고 이게 요새 최근에 하늘공원 그리고 노을공원 가지고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병합 발전소 연기가 우뚝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는데 기상 변화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틀을 이렇게 닦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뒤편은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딱 서면은 느낌이 사방이 다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게 지하 1층 아마 지상 2층이죠. 2층 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게 한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동료 세 사람이 거기서 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도보 걸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세어보니까 10명도 안 됐습니다. 10명. 물론 앞으로 그게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특성상 발전한다고 갑자기 거기가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변두리다.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전국에서 박정희 기념관이면 전국에서 오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다 와야 될 장소인데 이 장소가 이렇게 꽉 막힌데 후미진 곳, 외딴 곳, 변두리에 두어서 되겠느냐? 왜 쓰레기장 옆이냐? 쓰레기. 그럼 박 대통령이 서울시 청소부장 한 분이냐? 아니면 환경부 장관 한 분이냐? 그게 무슨 상징성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라는 말을 표현을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약간 화가 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기념사업회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우리 유양수 기념사업회 회장 그리고 지금 김정영 회장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들이 박 대통령 치하에서 하신 역할은 아마 역사에 남을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시면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법정 투쟁도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성소를 해가지고 이제는 자금까지 마련해가지고 착공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절대로 그것은 좋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아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신 마음고생하신 것은 저 곁에서 지켜보면서 공감했고 참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라는 우리 민족사에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의 기념관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념관은 두 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지을 수 없어요. 거기에 짓고 나서 야 이거 심어찼다 해가지고 다른데 두 번째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데 여기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두고 하면서 기념관, 위인들의 기념관을 비교적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충 기념관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전시하고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존을 하는 거죠. 전시하고 보존하고 그 유품들. 두 번째는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기념관, 트루만 기념관, 케네디 도서관 다 연구 기능이 있고 자료가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자료를 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역시 즐기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문화 예술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막 심각하게 그분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은 온 김에 막 영화도 보고 그 옆에 공연장이 있으면 공연도 같이 보고 하는 이런 문화 예술 기능. 그래서 문화 예술 기능,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 그리고 전시하고 보존하는 기능. 이것이 어떤 기능관이든지 다 공통된 기능관인데 그러면 이 기능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건이 한 3개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사람들이 우선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이게 기념관의 승패의 저는 90%라고 생각합니다. 90%. 예컨대 중앙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옛날에 중앙청에 있었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 때 그게 옛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 해가지고 부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 가 있습니다. 용산 아주 도심지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